새벽 차 한잔의 힐링 피부피톡 김은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크라테스식 사유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유시민 작가 1년 구형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랭드 보통의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 중에 소크라테스 편을 읽게 되었는데, 알랭드 보통이 소개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를테면은 이 소크라테스는 반사회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500명의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받았는데요. 220명은 무죄 판결, 그리고 280명은 유죄 판결을 내려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알랭드 보통이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는 흔들림 없이 여여하고 매우 대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대담했던 이유를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진솔하고 치열하게 사고하는 비평가의 반대와 그저 염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비평가의 말을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동체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그들이 280명이 사형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기 이전에 나에게 유죄 판결 내린 사람들의 논법과 그리고 사고방식이 얼마나 건전한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거의 30여 년을 아고라 광장에서 이 아테네 시민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중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무지하고 그리고 또 폭력성을 띠게 될 것인가를 이미 소크라테스는 간파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나도 무엇인가는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은 명철화돼 군중은 어리석고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는 해암 스님이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어 있는 공부와 그리고 또 지성의 칼을 끝까지 갈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신을 밝히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려면 신념이 또한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신념을 가지려면 지성이 필요하고 지성적인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깨어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남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품격이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에서든지 배우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삶은 개인이 만들어낸 메타 팩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팩트를 체크해 나가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죠. 원래 이야기와 기억력의 속성은 끊임없이 첨가되거나 끊임없이 제거된다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죠.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찍어내는 사람의 견해가 주관이 개입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카메라의 작동 원리, 원근법이죠. 원근법 자체가 사실은 진실일 수는 없죠. 모든 것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인다
라는 것이 꼭 진실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 체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가와 편을 먹고 있는가가 아니고 다른 편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왜? 다른 편의 이야기가 내가 놓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형 직전에도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라고 지성인다운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감시와 처벌은 부메랑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기 나름이죠. 이 플루스적 행복은 결코 행복한 적이 없었죠. 우리가 디지털 중심의 미래사회가 독점과 빅브라더의 독재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스마트한 지성들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호모 메타버스 Z 그리고 M 그리고 알파 세대 2030 세대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메타버스 세계를 가진 독자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관중심의 그 지나간 시대의 사유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지배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이러한 독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결국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배하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언어는 오로지 사랑과 감동의 언어,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좀 더 포용적인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류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에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공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암 스님 말씀처럼 공부하다 죽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책 읽고 글 쓰고 다시 또 여러분들과 이 새벽 틱톡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새벽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죠? 누가 더 행복하죠? 오직 신만이 아시겠죠? 잠자고 있는 여러분 또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나 서로 행복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상쾌, 통쾌, 명쾌 그리고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틱톡 김은영이었습니다.